깜깜이 운영, 가산자산 상장 수수료 책정 기준 공개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정작 수수료를 지급한 블록체인 기업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가지 수수료 금액이 천차만별의 마케팅으로 사용하는 수수료이다 보니까 공개를 안 하다 보니 대부분 거래소가 그걸 낼름낼름 잘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기준이 갭 차이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계에서 이거에 대한 기준을 좀 만들어서 공개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주장이 이제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CBDC 속도를 내려면 미국을 재촉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요. 일본은 더 이상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국력이 없다. 일본 정부가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디지털 달러 발행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재촉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재무업체 피스코 나카무라 이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당연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저번에도 요 내용을 또 보여드리기도 했죠. 미국의 기초통화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면 각국의 통화 순위를 보게 되면 당연히 미국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엔화, 파운드, 호주, 캐나다, 스위스, 중국 형태입니다. 현존의 중국의 비중은 3에서 4% 정도인데요. 앞으로 중국은 AIIB도 만들었고 이건 이제 베이스고 조만간에 이 기초통화를 빠르게 급격하게 늘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기존 방식으로 했었을 때. 그러니까는 어떤 모델을 자꾸 눈을 좀 돌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유로에 대한 패턴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유로 패턴만 잘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만큼 엄청나게 빠르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아시아 연합이 한중일만 먹어도 거의 톱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에 뭐 중앙아시아 쪽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약간의 뭐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쪽까지 뭐 다 먹어버린다라고 하면은 규모가 크겠죠. 그리고 요새는 유로 쪽이 좀 힘이 약해지고 있고 일본도 힘이 약해지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이 내용의 기준점은 무엇이냐면 일본의 기초통화가 언제든지 좀 다운될 수 있다. 그리고 유로화도 언제든지 다운될 수 있다. 근데 일본은 조금 더 기초과학 기술이 좀 된 나라이다 보니까 그 하락폭은 좀 적을 것 같고 오히려 유럽의 변동성이 훨씬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자체가 그렇게 연합 체계로 해가지고 그렇게 또 내가 이런 CBDC를 만들었는데 우리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뭐 어드밴티지를 좀 줄게 해가지고 꼬드겨서 하게 되면 그만큼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해당의 기초통화에 대한 비중을 기존에 3에서 4%밖에 안 나왔는데 그걸 한순간에 10% 이상까지 키울 수 있는 여건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그만큼 이런 CBDC 쪽을 빠르게 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도 CBDC를 빠르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앞으로 중국한테 우리의 순위가 뺏길 수 있다. 그럼 화폐에 대한 그러니까 통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고 미국은 그렇게 속도를 안 내는 이유는 그래 봐야 무력 행사로 조지든지 경제적인 압박으로 조지면 되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또한 뭐 달러에 대한 위상이 거의 점유율 대비 꽤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 하려고 하는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질병군 때문에 굳이 변동성이 있는 거를 언급을 해서 통화에 또 그런 그러니까 변동의 편차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는다라는 연준의 생각도 좀 내포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얼어붙은 채용 블록체인은 좀 다르다. 미디움 블록체인 인재 양성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과기통이 나머지 두세 곳과 합쳐가지고 주관을 했는데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이런 쪽에 대한 졸업 예정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을 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청년 실업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도 신규 채용 규모는 줄었지만 블록체인 분야는 다르다. 그 이유는 금융권에서 요새 많이 뽑고 있고 통신사 그리고 기존의 제조업들도 그렇게 많이 뽑고 있다라는 걸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30대 실업률도 19년 만에 최고치를 달한다고 했는데 이게 2018년도 치니까 뭐 지금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2020년도 때도 똑같다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스트 시큐리티에서 거래소 문의 위장한 악성 코드를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해당 이미지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악성 문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심히 이 첨부파일 같은 거 좀 조심히 열어보셨으면 좋겠고 출처가 불분명한 거는 따로 뭐 호기심이라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긴급 재난금을 신청을 가장한 스미싱이 사기가 상당히 급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점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계 외환 시장에 대한 주요국 통화 비중에 대한 변화를 보게 되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미국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유로, 엔화, 영국인데 여기는 고정값입니다. 1등이고 나머지 이제 중국이 CBDC로 여기서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국가들이 생각보다 속도를 빨리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은 이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민간 쪽까지 해가지고 국민들을 감시하고 관찰하겠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퍼블릭도 과감하게 오픈을 해서 육성을 하겠다라는 거죠. 육성을 시키면 또 중국계 코인 회사들이 또 그런 기술력을 축적해 놓고 역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데이터에 대한 또 보존이 한국 쪽으로 또 넘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또 중국이 또 빼서 또 가져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어떤 형태를 또 보여주고 있냐? 우리 데이터 세금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뉘앙스, 그러니까 조각을 맞추면 그렇게 좀 보여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화폐 경쟁이 일어났다라는 건 1등은 고정인데 2등부터 4위권까지 바뀔 수 있는 게 보여지다 보니까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시간 관계상 또 포인트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미국의 월간 재정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질병 사태에 대한 환자 개체 수는 줄지 않은 실정이다 보니까 이 지수를 또 방어하기에 대한 연방 정부에 대한 지출도는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하반기에도 존재를 한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3대 지수의 업종별 비중을 보시게 되면 IT 커뮤니케이션하고 소비재가 제일 많이 높아졌는데 소비재가 높아졌던 거는 아무래도 집에서만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격리의 요소로 인해서 좀 그랬고 뭐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고 이 IT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좀 보여주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S&P, 다우 다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이거는 상관관계는 높진 않는다라고 있어요. 단기간에만 좀 높고 중장기적으로는 상관관계는 좀 괴리가 커진다라는 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IT 기업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급성장을 해줬다라는 것은 요새 이런 IT 기업의 대표가 국내 기업으로 봤을 때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에서 핀테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IT 기업을 IT 기업 자체로만 보시면 안 되고 이제 핀테크도 같이 하기 때문에 금융의 변화가 더 커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언택트가 본격화되면서 오히려 그런 IT 기업이 더욱더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고 그 여력으로 인해서 그 다음으로 핀테크 쪽에 대한 체력이 더 좋아졌고 그 핀테크에 대한 속도와 투자비를 더욱더 확고하게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대가 더 빨리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또한 유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채권매입 프로그램 PEPP 규모를 가동을 시켜서 어느 정도 땜빵질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점은 경제회복기금을 설치를 해가지고 요거 나눠서 쓰자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회원국 간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충돌이 되어 가고 있죠. 왜냐면 독일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특히 독일의 입장에서는 왜 나에 대한 신용도를 너희들 국가 기준으로 써야 되냐라는 그런 탐탁치 않은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싫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은 야 그냥 쓰자, 왜 본인의 국가한테 더 이로우니까, 이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만약에 풀지 못하고 질질 끌면 또 유럽의 영향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아시아 쪽도 별로 좋지 않을 것이고 미국도 또 별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럽의 확진자 수치도 미국과 동일시하게 나오고 있고 한국도 그만큼 상당히 조심조심 코리아 형태로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루에 확진자가 50명입니다. 한 달로 보면은 대략 1500명씩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한국이 이 정도로 방어를 잘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다른 나라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따른 재정의 규모를 더욱더 확대가 하반기에 얼만큼 될 것인지, 그리고 미국도 얼마만큼 하반기에 돈을 풀 것인지에 따라서 상당히 금융시장에 대한 또 변동폭이 클 것이고, 이것은 또한 자산군으로 인정한 비트코인도 여러 가지 변동폭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선진국 금리 시장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미국, 캐나다 그나마 선진국 기반 요소에서 플러스를 유일하게 지켜주고 있고요. 나머지 쪽은 거의 다 마이너스, 특히 선진국 기반은 거의 다 마이너스 금리를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여기에서 또 보게 되면 아시아 쪽도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진 않죠. 그리고 그나마 이제 조금 괜찮은 쪽은 이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 한국, 뭐 태국, 중국 정도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쪽이 터키가 높은 거는, 러시아가 높은 것은, 멕시코가 높은 것은, 브라질 높은 것은 망해가기 때문에 높은 것이지 절대로 경기가 좋아서 높은 게 아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머물고 있는 쪽은 뭐 대부분 뭐 아닌 국가들도 있겠지만 높은 쪽은 거의 다 생각보다 좀 재정성이 건전하지 못하거나 국가의 신용도도 상당히 안 좋은 부분도 좀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만큼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의 2%도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선진국에 대한 위험성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담으려고 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100을 다 담는다라는 게 아니고요. 개인들도 개인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합니다. 그럼 그 중에 비트코인 또는 알트코인의 비중을 최소 못해도 5% 또는 뭐
그 이상 정도는 되겠죠. 매우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한 요 정도를 전 뽑았고요. 아마 점차 늘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주식을 하는데 주식의 배당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배당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이 줍니다. 수익률, 그러니까 배당의 수익률이에요. 보게 되면 10% 이상짜리도 꽤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도 여기에 이 10%에 대한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보게 되면 두산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13%가 넘죠. 한번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이런 변동폭이 큰데도 불구하고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 그러니까 고위험이면서 나는 어차피 나의 기대 수명이 꽤 길기 때문에 꾸준하게 많이 나오면 어차피 그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가 망하지 않고 배당을 꾸준히 준다라고 하면 그 이상 원금 이상 뽑아 먹는 업종이 있으면 거기다 그냥 계속 묻어두겠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위험, 고수익, 고배당 쪽으로 좀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수익률 대비로도 접근할 수도 있고 배당으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디파이 쪽이나 스테이킹 쪽에 대한 보사 비중도 좀 요새 인기 있는 이유도 좀 이렇게도 해석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